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들이 선택한 7개의 코인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연일까요? 미국 대선 직후 모두 폭등했습니다. 혹시 조금 더 추가된 코인은 없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식과 코인이 조금 조정을 겪었습니다. 무려 하루 동안 1조 원이 넘는 돈이 강제 청산이 됐는데요. 88%는 상승,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것이다에 베팅한 사람들의 이 투자 자금이 다 청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락세를 더하는 재료가 됐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지금 가져온 것은 이제 글로벌 코인 거래소입니다. 여기에서 지난 60일 동안 비트코인이 몇 개가 빠져나갔냐. 그러니까 누군가 사서요. 이제 그 거래소에서 뭐 자기 지갑이랄지 다른 곳으로 이체를 시켰냐. 1위 코인베이스입니다. 무려 8만 6천 개 이상을 누군가 샀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바이낸스입니다. 4만 2천 개가 넘죠. 3위는 크라켄, 4위는 제미니, 5위는 비트파이넥스. 보시면 미국 거래소, 중국 거래소, 미국, 중국입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양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습니다. 지난 60일 동안. 그리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15일 연속으로 돈이 또 수천억 원이 들어옵니다. 이더리움은 뭐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18일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중국 거래소 현물 ETF 할 것 없이 누군가는 정말 미친 듯이 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소위 뭐 이제 뭐 몇 만 개, 몇 천 개, 누군가 몇 백 개를 샀겠죠. 근데 그들이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바닥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10 며칠 연속으로 계속 샀을까요? 아마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꾸준히 사고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쌀 때 못 사면요. 비쌀 때 사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성공 투자자는 5%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쌀 때 못 팔았다. 이것도 타이밍을 또 놓치면 또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심지어 마이너스 97%, 8%를 또 겪을 수가 있습니다. 렉트 캐피탈이라고 있습니다. 렉트 캐피탈은 이 렉트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는 이 그 스펠링이 아닌데 소위 말해서 배가요. 그 어떤 뭐 태풍 같은데 좌초됐다, 파손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렉트 캐피탈은 실패를 겪었던 투자자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그래서 이 분석가의 뭐 가끔 트위터에 들어가서 분석을 봅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비트코인이 단기 약세 신호를 보였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주봉 지지선 손실. 주봉 지지선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그 위로 다시 올라가면 이건 그냥 조정이다. 다만 이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조금 더 하락도 가능할 것이다. 주요 지지선을 보니까요. 대략 제가 지금 빨간색 선을 그었죠. 10만 달러 부위를 지지선으로 봤습니다. 이제 저항선이자 지지선. 근데 지금 밑으로 살짝 내려갔잖아요. 10만 달러가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의 소위 말해서 그 저항선이자 그러니까 넘기 전에는 이게 저항선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넘어서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10만 달러는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다. 근데 어쨌든 10만 달러 넘는 듯 했다가 밑으로 다시 무너졌다라는 것은 아직 완벽하게 10만 달러라고 하는 벽을 못 뚫었다는 얘기예요.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게 여전히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지금 뭐 가격이 떨어졌는데 기분 좋으실 분 사실 없고요. 반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만약에 시원하게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뚫고 뭐 12만, 13만까지 간다? 이제 좋은 매수의 기회는 점점 더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tomorrow's profit, 내일의 수익은 오늘과 같은 하락에서 나온다, 만들어진다. 우리가 조금 새겨봐야 될 이 말이라고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낸스 US, 미국에서 예전에 철퇴를 맞았고 뭐 창펑차우는 심지어 감옥에도 갔다 왔죠. 여기에 임시 대표가 곧 바이낸스 US 운영을 재개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금 하냐 마냐가 아니고 시점의 문제다.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사실상 지금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앞서서 바이낸스의 CEO 리차드 텅은 지금 시기상조야. 미국에서 다시 바이낸스 지금 너무 빠른 것 같아. 지금 지긋지긋해. 왜냐하면 너무나 큰 규제 그 철퇴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시 최고 경영자는 우리들 이미 코인 160종 갖고 있고 스테이킹도 지원하고 있어. SEC는 우리의 위법 행위의 증거를 찾지 못했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정부에서 규제나 정책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거든요. 바이든 시대, 게리 갠슬러의 시대 때는 너희들 이거 가지고 돈 세탁했지, 테러 지원했잖아 라고 명분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어찌됐건 이 명분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시대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어도 그럴까요? 당분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는요, 지금 뭐 바이낸스 US뿐만 아니라 FTX 2.0도 내년 언젠가 전 재개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월가에 그 소위 연합군 거래소가 있었죠. EDXM. 근데 싱가포르에 EDXM 글로벌이라고 오픈을 내년 1월부터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EDXM 글로벌은 선물 옵션 거래소입니다. 어쨌든 이 거래소들이 내년에 재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래소에서 재개를 왜 할까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수수료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을 열겠죠. 내년에 호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HKVAX, 뭐 제 생각에 이제 홍콩 버추얼 애셋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거든요. 홍콩에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3대 코인 거래소, 1번이 해시키, 2번이 OSL, 3번이 HKVAX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도요, 보니까 지금 사진에 알리바바 클라우드라고 하는 뭐 중국의 대기업과 지금 제휴를 맺고 코인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보통 회사는 아니라는 걸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홍콩에서 이미 세 군데, 해시키, OSL, HKVAX, 여기는 이미 그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그 홍콩에서 이미 코인 거래소를 하고 있고, 네 곳에 추가적으로 라이센스를 한 번에 승인을 시킨 겁니다. 항상 내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중국의 입장, 정부 입장에서 보면요. 뭐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뭐 이제 제3국들에서, 뭐 브릭스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법안을 발의하자. 뭐 주별로, 미국에서는 주별로 그냥 알아서 발의를 하거든요. 급한 거예요. 마음이 중국 입장에서도 ETF,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물 ETF를 중국이 먼저 승인을 또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거래소들도 이제 한꺼번에 4개 그냥 승인을 시킨 겁니다. 이미요, 전 세계적으로 코인을 선점하기 위해서 뭐 시장, 인프라, 뭐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요, 코인은 근데 잘 아시다시피 쌀 때 많이 사서 묵혀 놓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반면에 쌀 때 안 사고 비싸게 사거나 묵히는 게 아니고 샀다 팔았다 감정매매, 뇌동매매 하면 무조건 지는 게임입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외신에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비트메인의 채굴기 엔트마이너가 올해 들어 가격이 몇 배로 무슨 채굴기 가격이 코인처럼 지금 오르고 있다. 러시아, 에티오피아, 이 아프리카죠. 미국, 캐나다 등 투자자들이 채굴기를 대량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가격 오르면 누구나 채굴기 사서 돌리고 싶겠죠. 하지만 이들 중 다수는 아마도 다음 하락장에 또 파산할 겁니다. 미국의 뱅가드, 블랙락, 피델리티 등 소위 잘나가는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채굴 회사들 어마어마하게 다 지금 주식을 사놨거든요. 이 친구들 위주로 또 돌아가겠죠.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은 뭐 앞으로 뭐 이미 벌써요. 비트코인 자체가 힘이고요. 돈이고 자산인데요. 이 자체가 에너지를 이제 그 캐피털라이제이션 돈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국력이고 기업에서 사놓으면 이게 그 기업의 자산이 되는 이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SK글로벌 중국의 세력 거래소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여기에서 버추얼, 헤데라, 알고랜드, 뭐 에로 이런 코인 무기한 선물을 상장했다. 근데 최대 20배 비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트럼프에서 벡트라고 하는 거래소를 인수했다라는 기사를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이 벡트 거래소는 현물보다는 주로 선물 옵션 거래소입니다. 해시키가 지금 뭘 상장했습니까? 현물도 있지만 비투 20배까지 할 수 있는 무기한 선물 거래를 지금 계속 속속 코인을 상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코인을 사기라고 했죠. 그리고 코인을 도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 7년, 8년 동안. 그래 놓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들이 도박장 다 나눠서 주인장 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알고랜드와 헤데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코인이거든요. 뭐 파운더들도 그렇고 다 뭐 MIT 교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에서까지 상장이 버젓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뭐 코인이 그렇지만 돈 앞에는 이제 국경이 의미가 없습니다. 바이낸스와 서클이 파트너십을 맺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국과 중국을 대립 구도로만 보면 이런 일들이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코인 투자, 뭐 사실 코인이 수만 개가 있잖아요. 웬만하면 미국 코인, 세력 코인, 블랙락 코인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들의 코인, 제가 블랙락의 16차선 고속도로, 뭐 서클이나 테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는 체인 위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위스에 벨러라고 있는데요. 뭐 이제 암호화폐 ETP, 뭐 ETF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헤데라 ETP를 최초로 이제 출시를 했다라고 하죠. 사실 스웨덴에서는 XRP ETP 올해 7월 달에 이미 상장을 했었고요. 체인링크도 유럽의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은 바가 있고요. 비트와이즈도 미국 회사지만 유럽에서 솔라나 스테이킹,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이더리움도 스테이킹이 없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항상 먼저 출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독일이다, 스위스다, 스웨덴이다, 이런 곳도 캐나다다, 브라질, 현물 ETF 항상 이런 곳에서 먼저 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승인을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웬만하면 그들 세력 코인 위주로 갔으면 싶고요. 왜냐하면 이런 코인들은 최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또 내년 언젠가 매도 시기를 놓쳤다? 그래도 다음 사이클이 돼도 망하지는 않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들 코인 위주로 가면 좋겠다. 제가 5개월 전에 이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서, 근데 좀 영상이 길죠. 34분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세계 경제 포럼에서 콕 집었던 코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인들이 미국 대선 이후에 모두 폭등했습니다. 그냥 오른 게 아니고 좀 많이 올랐거든요. 우연일까요? 우연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이제 그 34분이 넘어가지만 30분 이후부터 보시면 이제 그 코인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7개 코인 중에 하나는 알고랜드, 두 번째 리플, 세 번째 스텔라 루멘스, 네 번째 헤데라, 다섯 번째 체인링크, 여섯 번째 페리티 테크놀로지스는 폴카닷 재단이라 보시면 됩니다. 폴카닷. 컨센시스는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의 개발사죠. 이 7가지가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가 사실 수년 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주목을 조금 받는 걸까요? 굳이 여기에 제가 몇 개를 조금 더 찾아봤어요. 니어 파운데이션, 니어라고 하는 토큰 있죠. 이 친구도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WF, 이게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거든요. 다보스 포럼에서 예전에 시바 이누에게 여러 가지 뭐 초청을 했다, 뭐 하더라지만 시바 이누를 찍었다라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어 보입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저 코인들 사면 큰 돈 벌 수 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제 대답은 죄송하게도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투자 경력이 짧으실수록. 지식과 믿음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거든요. 특히 부족한 게 경험치입니다. 경험치가 부족하면 사실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쉽지 않은 거거든요. 종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타이밍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타이밍 is everything. 아니면 타이밍이 the only thing이다. 유일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전 타이밍인 것 같아요. 타이밍을 잘 잡으면 웬만하면 다 오를 겁니다. 타이밍을 나중에 팔 때도 잘 잡으시면 웬만하면 아주 큰 이익을 거두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매수 시기, 두 번째 최고의 매수 시기, 세 번째 매수 시기 지났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팩트입니다. 뭐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일부 특정 알트코인,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인들, 예전 가격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소액이지만 추매를 했었던, 뭐 이제 저번에 한번 떨어졌잖아요. DCA 개념, 추매 개념으로 가져가기는 나쁘지 않은 코인들이 몇 개는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한 편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신다? 조금 무섭습니다. 예, 무섭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저희가 예전에 이제 뭐 사실 영상이 이제 1000개가 넘어갑니다. 과거 영상 중에 조금 마음에 드신 영상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다른 유튜브, 아니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인터넷 검색 등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눈알이 빠질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장점만 보지 마시고요. 단점도 반드시 살피십시오. 뭐 물량 폭탄이 쏟아진다, 누가 규제를 해서, 아니면 퍼드가 올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낱낱이 파악을 하신 다음에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코인이 뭐가 됐건, 서울의 아파트건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쌀 때 사서요, 비싸게 파셔야만 합니다. 공포에 사서요, 환희에 파셔야 내년에 웃으실 수 있겠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